이론만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 기본적인 거 풀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하는데, 지금 시험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것들도 고2 정도의 문제들, 고2 모의고사 내용 문제들 정도 수준으로 좀 킬러 정도? 그 정도로 나왔어. 그러니까 고3 킬러다 라는 문제들은 안 나왔으니까 그런 형태의 애들 빼놓고 쭉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했던 대로 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틀려서 아깝지. 그것만 틀린 것들이 틀릴 만한 문제들이 아니었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그것만 아니었으면 뭐 다 1등급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85점에서 90점 사이면 결국에 한 문제 차이잖아. 근데 그 사이 애들이 겁나 많아. 한 10명이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찍신이 있어서 이렇게 맞은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다시 찍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 그래서 우리 반 애도 걱정인 애가 하나 있긴 한데 잘하겠지. 그런 애들은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너무 한 3-4명 정도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애들일 거다. 그 사이에 있는 애들. 근데 물리 25% 상승하고요. 지필 25. 지필이 25래? 25, 50. 아, 25, 20. 수행이 50. 그러니까 네 2학년들이 특이해. 다 수행이 50이야. 수학도 네 1학년들 수학도 수행이 50이었잖아. 한 학기만. 그지? 원래 안 그랬거든. 수행 점수가 너무 커. 그래서 지필 1점이 수행 1점이 지필 5점이랑 똑같아. 그래서 너무 찍신 다른 반에 4개 찍어서 4개를 찍었는데 많이 맞았대. 그래서 점수가 높아. 그런 애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도 있어. 아니, 물리.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그런 애들이 생겨요. 근데 걔네들이 계속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 근데 걔네들이 이런 애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 잘 봤어. 나름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뭐 대충 찍어서 뭐 이렇게 맞았겠지, 어느 정도. 잘 봤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서 갑자기 파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파는 애들이. 지금 고3에도 하나 그런 애 있어. 3등급짜리였는데 시험 문제가 겁나 어려웠는데 3개를 찍었는데 2학년 때 3개가 다 맞았네.
그래서 1등급 점수가 나오고 2등급, 최종적으로는 2등급을 나오긴 했지만 1등급 점수가 나와보니까 애가 갑자기 미친듯이 공부를 해서 등급이 올라간 거지, 그래도.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그런 애들은 드물다라는 거지. 정신 차린 애들이니까 그런 거고. 근데 대부분 떨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우리 연력학 법칙부터 어처구니 없는 것만 안 틀면 돼, 이제 우리는. 그러면 다 잘 나올 수 있다. 자. 열이라는 건 뭐야? 온도가 어떤 데서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에너지라고 하죠. 그죠? 고에서 저로. 그래서 결국에 고에서 저로 가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있을 때 이 온도가 어떻게 돼? 같아지겠지. 그때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열평형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열에너지는 이렇게 가지. 그래서 이렇게는 절대 못 가. 못 가. 요런 거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비가역이라고 부르지. 그지? 요런 것들을 비가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열을 이용해서 뭐 일하게 만드는 거를 열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제 이 열기관은 주로 기체들이 일을 하지. 그지? 엔진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펌핑되면 이제 그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 기체들도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체가 일 자체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 그죠? 그래서 뭐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나타내는데, 자, 압력이 뭐야, 압력이? 압력. 압력. 뭐야? 수직으로 누르는 힘. 그지? 뭐당 단위 면적. 그죠?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야. 그지? 그래서 이 기체가 한 일은 왜 부피 변화가 돼?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요 면적에 대해서 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 전체적인 이 기체가 이렇게 밀어내려는 힘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민넓이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압력 곱하기 전체 힘은 요 민넓이가 될 거야. 맞아? 돼? 그러면 얘가 밀려나겠지. 여기서 이렇게 밀려났다고. 여기가 거리가 S라고 하면 이게 뭐야? 거리가 되지. 그래서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민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얘가 뭐가 돼? 부피 변화가 돼. 됐어요? 됐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기체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압력 굽히면 그 민넓이가 너무나 당연하게 어떻게 돼? 한 일이 되겠지? 그지? 그거는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내부 에너지 나오는데, 이제 기체 분자들. 중요한 거, 기체 분자. 이 기체 분자는, 자, 이 내부 에너지 자체, 내부 에너지 먼저 얘기해.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뭐야? 기체 전체의 에너지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체 분자들의 전체 에너지 합이야. 이 기체 분자들은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어차피 열을 가해줘도 안 변해. 뭐만 변해? 속도가 변해. 이 속도는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그죠? 맞아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해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V제곱이랑 절대온도랑은 어떻게 돼요? 비례하지. V제곱하고 비례하는 거야. V랑 비례하는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는 전체의 에너지의 합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분자수 곱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게 내부 에너지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올라갈 거고, 분자수는 변화가 없겠죠. 이게 얘네가 빨라진다는 건 기체의 속도가 커졌다라는 건 어떠한 현상들을 갖고 올 수 있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증가할 수도 있지. 그지? 맞아. 그 다음에 온도가 부피가 증가할 수도 있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요런 것들. 그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돼. 그지? 압력이 일정할 수도 있어. 어떨 때? 얘 속도가 전부 다 그대로 뭘로 변환될 때? 부피 변화로 변환되면. 그죠? 또 부피가 일정할 수도 있지. 그지? 그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얘? 부피가 일정한 건 등적, 얘는 등압 이렇게 불렀잖아. 그죠? 이런 것들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내부 에너지 밖에서 열을 가해주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일도 하겠죠. 그죠? 맞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을 거고 일을 할 거야. 근데 이 일은 결국에 이렇게 됐는데, 자, 연력학 법칙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등적 과정 먼저 할까? 등적 과정. 등적 과정이라는 건 뭐가 안 변해? 부피가 일정한 거지. 그지? 그러면 자, 외부에서 열을 W 그다음에 얘가 일정이지. 얘가 변화가 없어. 내가 얘를 열을 가해줬다고. 얘가 변화가 없으면 한 일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 열량은 전부 다 뭘로 바뀌어버려? 내부 에너지로 바뀌겠지. 내부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다 뒀으면 온도가 어떻게 됐어? 이 안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기체의 속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죠? 속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압력이 어떻게 돼버려? 올라가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찾을 수 있어야지. 그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등적 과정은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자, 등압 과정. 등압은 뭐야? 이제 압력이 일정한 거야. 압력 일정. 올라갈 때만 하자. 이렇게 되는데, 압력이 어떻게 돼? 일정해. 압력이 일정한데, 자,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얘가 커질 거고, 그지? 그럼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하겠지, 그지? 근데 증가하는 양은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면 당연히 부피가 얘가 가해준 열량만큼 부피가 어떻게 됐어? 커지겠죠? 그러니까 한 일도 커지겠지, 그지? 근데 요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변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죠, 그지? 전부 다 전환됐으면, 부피가 얘가 가해준 열량만큼 다 전환됐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 몰라 너? 됐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 있어? 등온 과정이 나오나요? 등온 과정? 등온 과정. 등온 과정.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이라는 건 온도가 일정한 거죠. 아이, 자리가 부족하기도. 온도가 일정하지. 뭘 가해줬는데도. 열을 가해줬는데도.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지? 그럼 이 열량은 전부 다 뭘로 바뀌어? 압력으로 바뀌겠죠? 그죠? 근데 자, 한 일로 바뀌니까 얘와 얘는 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맞아? 얘가 증가 감소, 얘가 감소할 수도 있고 자, 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얘도 속도 변화도 없죠? 그죠?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그래서 PV는 항상 얘 곱하기 얘는 항상 어때? 일정하죠? 그지? 일정해. 이게 무슨 법칙이었지? PV는 일정.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PV는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증가한다. 이게 샤를의 법칙. 그래서 PV가 일정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해두라 그랬지. 보일 샤를의 법칙. 그죠? 맞아. 화학하면 이거 나와 화투에서 나오긴 하지만 자, 이거를 기억해 놓고 요 곡선 그래프 요 곡선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지? 온도라고 했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온도고. 그러면 등온 과정에서 한 일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당연히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죠? 됐어요? 근데 열량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 있어? 얘네들은 원래 반비례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조금 더 한 일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늘어나긴 하겠죠. 그래프 변화가 생기긴 하겠지. 그래서 등온 과정은 가해준 열량이 전부 다 뭘로 변한다고? 한 일로 변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외부 에너지가 있어 없어? 단열 과정은 얘가 일정한 거죠. 맞아요? 얘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자, 얘가 일을 해버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그지? 일을 해버리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했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고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졌겠죠? 그죠? 압력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충돌했어도 작아져. 됐어? 요 변화들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반복될 때 이런 애들이 계속 반복돼서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뭐 이런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다? 한일. 그지? 맞아요. 한일이라는 걸 잘 알아두고 언제 에너지 흡수고 에너지 방출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 알아? 기억나? 안 나? 나 안 나. 자, 잘 봐요. 이거 볼게요. 밑에 심화 열기관 나와 있습니다. 가에서 나로 가는 게 무슨 과정이야? 등력 과정이죠. 온도가 올라간 거지. 그치? 열을 공급해줬더니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올라갔죠. 등력 과정이고. 나는 등온 과정이죠. 그지? 등온 과정이니까 부피가 증가했어. 그러면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외부의 일을 해준 거야, 받은 거야? 해준 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해서 라 같은 경우는 얘도 얘는 등적 과정이지. 그지?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 온도가 낮아졌죠. 낮아졌으니까 열을 방출하는 거고, 라에서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외부의 일을 받은 거죠. 그죠? 그때 이 한 사이클 동계 뭐야? 결국에 한 일, 그 밑넓이, 요 넓이, 그 안에 넓이가, 공간의 넓이가 한 일이 되겠지. 전체적으로 한 일. 됐니? 됐죠? 돼, 안 돼? 됐어. 잠깐만. 그 다음에 연력학 나오는 게 연력학 2법칙 나오네. 연력학 2법칙 나와. 연력학 2법칙. 연력학 2법칙은 무슨 법칙이야? 주로 뭐에 대한 얘기야? 엔트로피 무질서에 대한 얘기거든. 무질서도. 까먹었어? 그래. 무질서도에 대한 얘기. 무질서도. 자, 아까 전에 하나 얘기한 게 있었는데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었지. 그죠? 열의 이동은 비가역이라고 했어. 그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고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진 않는다 그랬지. 그지? 우리 생활에서도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는데, 자, 가역 반응은 처음 상태로 갈 수 있는 거고 비가역 반응은 처음 상태로 못 가. 그지? 기체 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확산 일어나면 다시 통 안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얘가 뭐야? 비가역 반응이고, 진자 운동은 뭐 가역 반응에 가깝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2법칙인데, 연력학 2법칙은 항상 어떤 쪽으로 일어난다고? 비가역적으로 일어난다고. 이 비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이 엔트로피라는 게 뭐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난다는 게 연력학 2법칙이죠. 그지? 연력학 2법칙이야. 그냥 연력학 2법칙은 뭐
방향성이니까. 방향성 문제니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내가 뭔가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원래대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 쪽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물도 그렇고, 물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향수 퍼져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고, 그냥 열역학 이 법칙은 딱 이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 근데 뭘 알아야 돼? 그 열역학 이 법칙에서 이제 열 효율이 100%인 걸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열 효율이라는 건 우리 고1 때 했어. 그지? 했어? 어떻게 돼? 공급 판 열분의 함일, 이게 열 효율이지. 그지? 얘가 1이 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없다. 이게 몇 법칙이 1이 된다 그러면 몇 법칙에 위배된다고? 2법칙에 위배된다고. 그리고 내가 한번 일을 딱 시작하면 계속해. 이건 몇 법칙에 위배된다고? 1법칙에 위배된다고. 그지? 1법칙에 위배된다고. 네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 멈추죠. 왜? 방출하니까. 그지? 근데 식당 가면 계속 물레방아 계속 돌잖아. 그건 왜 돌아? 전기를 꽂아놔서. 안 꽂아놓으면 안 돌아. 물 안 돌아.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그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결국에 얘도 이 넓이는 1이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이 그래프를 V, P, T 그래프가 있을 때, 이 T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게 눈에 익은데, 다르게도 나올 수 있잖아. 그지? 다르게도 나올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 막 P, V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온도와 부피의 관계도 나올 수 있고, 그때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면 이런 애들을 막 온도와 부피 관계가 나왔을 때 막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들이 보였었잖아. 그렇지 않았었나? 그죠? 있었어.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보였었으니까, 요렇게 몇 번이야? 몇 페이지니 얘가? 103페이지 막 7번 문제 같은 경우. 그죠? 7번 문제 같은 경우. 자, 7번 보면, A에서 B, 온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103페이지 맞나? 이걸로? 103페이지. 104야? 3 맞지? 7번. A에서 B로 갈 때 온도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일정하겠지? 그죠? 맞아? A에서 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온도가 변했죠? 그지? 그 다음에 온도가 변했고 부피도 어떻게 됐어? 증가했네. 그지? 일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A에서 D로 갈 땐 일을 안 했어. 그지? A에서 B로 갈 땐 외부에 일을 받은 거죠. 됐어요? 됐지?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온도가 안 변했으니까 압력은 어떻게 됐겠니? 증가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됐습니까? A에서 D로 갈 때 압력은 어떻게 돼? 압력 증가. 돼요?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헷갈리면 잘 봐. 얘 헷갈리면 이거를 이용하면 지웠네. 이걸 이용하면 돼. 알겠어? 헷갈리면 이거 이용해서 파악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그거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열용기라는 건 어떤 외부에 에너지 변화 없는 거야? 에너지 변화 없는 거고. 응? 단열. 외부에, 그러니까 저기 보온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온병. 보온병이 뭔지는 알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12번 같은 경우 보면 12번 보면 단열 피스톤이잖아. 그죠? 얘 단열이야. 얘가 A에서 B로 만약에 열이 전달된다고 하면 이 피스톤에 단열이 아니라 어떤 게 열이 잘 통과하는 이라고 금속판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어? 그때는 열이 다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단열 피스톤이잖아. 열이 이동해 안 이동해? 안 이동. 그러니까 A 쪽에 있는 열이 B 쪽으로 이동하진 않아. 알겠어?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수상대선은 오늘 내용을 다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요 뒤쪽은 진짜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게 낫겠니? 아니면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는 게 낫겠니? 어떤 거 같아? 그 문제도 풀겠지? 다음 시간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연력학 문제를 조금 주긴 할게요. 1법칙과 2법칙 뽑아놓긴 했는데. 그 단열 실린 거에다가 열을 가하면 자, 단열 실린더에 내가 여기다 열을 가하면 단열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Q 했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열을 공급했다라고. 억지로 어떻게든. 그러니까 단열인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건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공급했대잖아. 그지? 이게 문제가 말이 안 되네. 단열인데 요 문제 못 풀어. 그럼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 근데 이게 니네들 확통 가서 되게 많이 나와. 이게 안 됐는데? 우리 반 어떤 애들 이렇다. 우리 반 애들은 누구는 이런 거 있잖아.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안 쓴 애들 있고, 쓴 애들 있고, 썼다 봤었다 하는 애들은 어떡하지? 그걸 왜 생각하고 있냐고. 렌즈 낀 애들은 어떡하지? 왜 생각해? 그런 상태가 생겨. 확통을 풀다 보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문제에서 주는 대로,
단열인데 외부에서 공급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 여긴 열을 줬구나. 난 모르겠다. 얘가 열을 줬다는데. 근데 여기가 단열 피스톤이니까 어디에만 내가 열을 준 거야? 여기에만 줬지. 여기 단열 피스톤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알겠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가 완전 문제는